한적한 방 안에서 컴퓨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푸른빛이 마치 안개 자욱한 강물처럼 퍼져나가 세상 곳곳에서 지적노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춘다. 그곳에 형체 없는 두려움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그것은 굶주림이나 자연의 거센 폭풍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과잉의 두려움, 밤늦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듯한 모호한 불안이다. 마우스 커서가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고 인공지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한 결과를 내놓을 때 인간은 스스로의 위치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더 빠르고 정확하며 결코 지치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될 미래를 떨며 바라본다. 그러나 이 떨림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위험을 가린다. 그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달콤한 함정, 미처 알지 못하는 심연으로 이끄는 강물과 같다. 이 위험은 기계가 너무 똑똑해지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인간의 뇌가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데 게을러지는 데 있다. 마치 손길이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지는 정원처럼 이 명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공지능의 번쩍이는 껍질을 벗겨 그 핵심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마치 수정 구슬의 껍질을 벗겨 내부의 선을 드러내듯이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대형 언어 모델과 심층 학습 시스템은 거대한 통계 기계이다. 인류가 과거에 써내려간, 그려낸, 만들어낸 수십억 개의 데이터 위에서 훈련되었다. 이들은 맥락에 따라 다음 단어나 픽셀이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예측한다. 마치 강물이 가장 쉬운 길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듯이,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논리의 대가이다. 그것은 평균적 사고의 정점이며 모든 답변은 시간의 검증을 거친 합의와 논리의 안전지대에 머문다. 고양이를 그려달라고 하면 인터넷에 존재했던 수백만 마리의 고양이를 종합해 가장 표준적인 고양이를 그린다. 사업 전략을 물으면 과거 성공 사례를 재조합한다. 인공지능은 꿈을 꾸지 못한다. 그것은 과거를 극도로 정교하게 회상하고 재배치할 뿐이다. 마치 이미 있는 실로 천을 짜는 직공처럼. 반대로 인간 뇌의 원초적이고 독창적인 힘은 저장이나 빠른 계산에 있지 않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 심지어 완전히 비논리적인 것을 상상하는 데 있다. 마치 사막을 가로지르는 돌풍이 기이한 씨앗을 싹트게 하듯이 인류 문명의 역사는 규칙을 따르는 자나 기존 것을 최적화하는 자에 의해 쓰이지 않았다. 불가능한 것을 마음속에서 연습한 자들에 의해 쓰였다. 마치 지도에 그려지지 않은 땅으로 나아간 탐험가들처럼. 라이트 형제가 첫 비행기를 띄우기 전을 떠올려보자. 수톤짜리 금속 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생각은 당시 알려진 물리법칙에 대한 모독이었다. 마치 지구의 중력을 조롱하는 미친 꿈처럼. 19세기 데이터를 초거대 컴퓨터에 넣고 교통의 미래를 물으면 말이나 기차를 더 빠르게 만들 제안을 할 뿐 인간이 날아다닐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날아다니는 것은 데이터의 외래종, 통계적 오차, 비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느슨하고 혼란스러운 연결로 그 장면을 연습했다. 우리는 날개가 생기기 전에 새가 되어 바람을 느끼고 낮잠 속에서 날갯짓 소리를 들었다. 불가능한 것을 연습하는 것은 창조적 돌파구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다. 마치 지하의 숨은 흐름이 지표의 강을 길러내듯이 이는 전두엽의 통제를 잠시 풀어 신경세포들이 무작위로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순간이다. 멀리 떨어진 개념들을 연결해 어둠 속에서 불꽃을 일으킨다. 시인은 비를 하늘의 눈물로 본다. 비는 물리적으로 수증기의 응결일 뿐이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늘의 눈물이 된다. 수학자는 두 평행선이 만날 수 있다고 가정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탄생시켰다. 이는 우주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 반사실적 사고 능력은 자동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다. 마치 폭풍 속에서 씨앗을 보호하는 껍질처럼.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만 하려 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홈그라운드에서 경쟁하는 셈이다. 순수 논리의 경주에서 인간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기계는 피로를 모르고 산만해지지 않으며 감정의 숫자를 왜곡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계는 불가능한 것의 아름다움에 떨지 못하고 영혼의 전율을 느끼지 못한다. 오늘날의 진짜 위험은 사회가 상상력의 위축을 부추기는 데 있다. 마치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고준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데이터와 증거를 숭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모든 결정은 숫자에 기반해야 하고 모든 아이디어는 즉시 실현 가능해야 한다. 교육과 직장은 사람을 정보 처리 기계로 만들고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면 우리는 날개를 잃은 새처럼 허탈해진다. 우리는 논리 처리의 권한을 넘겨주었고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는 능력은 녹슬고 먼지가 쌓였다. 만약 뇌가 미친 시나리오를 연습하지 않고 왜 안 되는가 대신 어떻게만 묻는다면
당신은 자신이 쓰는 컴퓨터의 구형 버전이 된다.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은 바보로 움직이는 생물학적 기계일 뿐이다. 느리고 오류투성이이며 이미 프로그래밍된 세계를 헤매는 존재. 이 연습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것은 단순한 백일몽이 아니다. 엄격하고 복잡한 인지 시뮬레이션이다. 마치 조종사가 실제 비행 전에 시뮬레이터로 훈련하듯이 소설가가 가상세계를 구축할 때 그는 새로운 물리사회 심리 법칙 수천 개를 뇌에 강제한다. 과학자가 암흑물질이나 다중우주를 가정할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차원을 탐험한다. 이 과정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지적 용기를 요구한다. 마치 밧줄 없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모호함을 받아들이고 미친 사람 취급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보상함수를 최적화하므로 항상 가장 짧고 안전한 길을 선택한다. 모호함을 피한다. 그러나 위대한 발견은 바로 그 모호함, 인지의 회색지대에서 태어난다. 마치 혼란스러운 가스 구름에서 별이 탄생하듯이 불가능함은 진화의 연료이다. 자연이 완벽한 복제와 최적화만 했다면 생명은 단세포에서 멈췄을 것이다. 유전자 돌연변이, 원본과의 비논리적 차이가 오늘날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만들었다. 인간의 사고도 마찬가지다. 아이디어의 돌연변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주는 편의는 치명적인 중력처럼 우리를 사고의 동면 상태로 끌어당긴다. 왜 독창적인 광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는가? 인공지능이 5초 만에 안전한 10가지 안을 주는데 왜 새로운 문장 구조를 고민하는가? 인공지능이 완벽한 문장을 써주는데 사고를 위임하는 유혹은 크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도구가 아닌 지팡이로 사용하게 된다. 상상력의 근육은 점점 위축된다. 우리는 역설의 미묘함을 느끼지 못하고 무관한 두 아이디어를 연결해 깨달음의 번개를 보는 기쁨을 잃는다. 그렇게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 노예로 만든다. 기계가 만든 무영원하고 단조로운 세계에 사는 수동적 소비자가 된다. 상상해보자. 모든 음악이 완벽한 화성만 따르고 재즈의 감정적인 불협화음이나 록의 파격이 없는 세계. 모든 의학이 통계 처방만 따르고 환자의 눈빛을 읽는 의사의 직관이 없는 세계. 그것이 인공지능이 향하는 세계. 수학적 완벽이지만 차가운 세계이다. 그러나 인간은 수학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야기와 믿음과 꿈의 존재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절망 속에서 희망하고 불완전한 것을 사랑하는 능력, 그것이 어떤 알고리즘도 모방할 수 없는 극단적 불가능함이다. 이 불가능함을 연습할 때 우리는 믿음의 힘을 단련한다. 현실의 안개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능력을 기른다. 마치 바람의 속삭임을 듣는 예언자처럼. 반사실적 사고의 필요성은 도덕적 사회적 복잡한 문제에서 극명하다. 정답이 없는 문제들, 전쟁의 경제적 피해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어머니의 슬픔을 측량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감과 자기와 다른 상황을 가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마치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가듯이 이 능력을 잃으면 우리는 무감각해지고 사회는 논리만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곳이 된다. 약자는 성장 지표에 기여하지 못해 버려진다. 우리는 이제 큰 분기점에 서 있다. 한쪽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반복 노동에서 해방되어 불가능한 것을 연습하는 자들, 창조의 경계를 넓히는 탐험가들. 다른 쪽은 모든 사고를 인공지능에게 맡겨 독립적 사고를 잃는 자들. 대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물에 삼키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일어난다. 매일 조금씩 생각을 게을리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코드를 지운다. 이 두려움을 제대로 전환하면 우리는 가장 야생적이고 창조적인 자아로 돌아갈 수 있다.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해지려 하지 말고 더 혼란스럽고 감정적이며 불가능해지자. 마치 땅을 적시는 폭풍처럼 이제 평생 학습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 지식을 더 쌓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24시간 제공한다. 새로운 학습은 인지의 유연성, 아이디어 사이를 춤추는 능력, 고정된 틀을 깨는 능력이다. 중력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색깔의 소리가 있다면? 시간이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면? 이런 질문은 실용주의 눈에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창조 근육을 키우는 무거운 역기이다. 이는 전략 수립, 위험 관리, 혁신의 기반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과거 추세가 아닌 천조의 검은 백조 같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사람이다. 불가능함은 유머의 원천이기도 하다. 논리의 기대를 깨는 순간 뇌는 논리 매트릭스의 오류를 발견하고 웃음으로 해방된다. 인공지능은 농담 구조를 알지만 그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웃음 없는 세계는 꽃 없는 정원처럼 메마르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실은 질서와 혼돈의 대화이다.
인공지능은 완벽한 도서관, 인간은 원시림이다. 질서는 안정을 주지만 새로움은 혼돈에서 태어난다. 우리의 임무는 혼돈을 지키는 것, 기계에게 미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과 춤추는 것은 감정적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지능과 인공지능의 핵심 차이를 파고드는 것이다. 대형 언어 모델은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며 가장 안전한 답을 찾는다. 인간의 뇌는 반대로 분기한다. 불확실성의 산봉우리로 올라간다. 인공지능에서 환각은 오류지만 인간에게는 문학, 예술, 과학적 발견의 원천이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타고 달리는 상상을 했을 때 그는 당시의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연습했다. 그 환각이 상대성 이론을 열었다. 이 연습은 신경세포를 단련하는 운동이다. 중력이 반대라면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만들어진다. 기계는 몸도 없고 자유에 대한 갈망도 없다. 인공지능의 데이터는 인류의 과거이다. 거울 후사경이다. 논리만으로 생각하면 미래를 보지 못한다. 불가능함은 앞 유리 너머 안개 속을 보는 능력이다. 미래에는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새로움과 자극이다. 뇌를 신호 발생기로 생각하라. 깨끗한 신호는 기계가 바로 잡는다. 하지만 역설과 은유가 가득한 신호는 기계를 당황하게 한다. 그 당황 속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 또한 불가능함은 알고리즘 조작에 대한 최후의 방어이다. 소셜미디어는 우리를 메아리 방에 가둔다.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면 그 방을 깨뜨린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어 자유를 지킨다. 기술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의 온도 매개 변수는 낮으면 단조롭고 높으면 무질서하다. 인간은 그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논리와 꿈을 오간다. 불가능함은 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깊은 지식 위에 세워진 고급 기술이다. 피카소는 사실주의를 완벽히 익힌 후 입체파를 창조했다. 스타트업의 거대 아이디어들은 처음엔 모두 미친 듯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인공지능은 위험하다고 했을 것이다. 인간의 직관만이 그 잠재력을 보았다. 미래의 일은 답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질문은 현재 가정을 깨는 것이다. 불가능한 질문은 새로운 지식을 만든다. 우리는 상상력의 건축가가 되어 인공지능을 미친 설계도의 건설자로 사용할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논리적 기술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능력은 무관한 것을 연결하고 구름 속 형상을 보는 것이다. 은유는 논리적 오류지만 인간은 그 깊은 유사성을 이해한다. 우리는 뇌를 방랑하게 해야 한다. 무관한 책을 읽고 기이한 영화를 보고 반대 의견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순간이다. 그곳에서 아이디어가 충돌해 불꽃을 일으킨다. 연습은 시뮬레이션이다. 조종사가 비상 상황을 연습하듯 우리는 불가능한 미래를 연습해야 한다. 그러면 변화가 와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 뇌를 생태계로 생각하라. 논리만 심으면 생산적이지만 취약하다. 불가능함의 덩굴과 잡초를 허락하면 강인하고 지속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정원사일 뿐 원시림을 만들지 못한다. 불가능함은 완벽의 해독제이다. 기계의 완벽은 차갑다. 인간의 불완전함은 진심과 공감을 만든다. 불완전한 도자기가 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지능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 이제 지능은 문제를 발견하고 불가능한 해결책을 상상하는 것이다. 과거 위조는 인공지능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간은 위자를 무기로도 예술품으로도 본다. 이는 반사실적 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다. 기계는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지만 인간 뇌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입한다. 그 혼란 속에서 돌파구가 태어난다. 열도 매개 변수를 인간은 자유롭게 조절한다. 우리는 다리를 짚는 데는 논리를, 실을 쓰는 데는 불가능함을 사용한다. 사고의 역할은 재정이 되어야 한다. 오류는 적이 아니라 원료이다. 유전자 돌연변이처럼 미래의 엔지니어는 초지능에게 불가능한 구조를 주문할 것이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지만 비단처럼 부드러운 물질을 설계하라. 기계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무시하고 유연한 분자 결합 변수를 넣어라. 그렇게 새로운 물질이 탄생한다. 인간은 혼돈의 원천, 기계는 실현자이다. 불가능함을 연습하는 것은 인간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기쁠 때 울고 낯선 일을 위해 희생한다. 그 불가능함이 사회를 붙든다. 매일의 과제는 새로운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는 것을 도전하는 것이다. 나무를 보고 뿌리가 하늘에, 잎이 땅에 있다면 광합성은 어떻게 될까 상상하라. 존재하지 않는 색을 상상하라. 주인공이 생각인 이야기를 쓰라. 이것들은 실용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경의 유연성을 키우는 약이다. 결국 인간과 인공지능의 전쟁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전쟁이다. 인공지능은 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질문하고 특히 잘못된 질문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 잘못된 질문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을 만든다. 우리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화해야 한다. 혼돈의 시인, 불가능한 꿈의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뇌를 기적의 마지막 피난처로 만들자. 그곳은 어떤 이진 코드도 잡을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인류 지식의 끝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마음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한다. 신경과학자들, 인지심리학자들, 인공지능 공학자들께. 그분들은 실험실에서 실패와 회의에 맞서 의식의 지도를 그렸다. 지속적인 노력과 조용한 헌신으로 사회에 기여하셨다. 알란 튜링에게 감사드린다. 컴퓨터 언어의 토대를 놓으시고 시대를 초월한 비전을 보여주신 분. 제프리 힌튼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도 신경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층학습의 시대를 열어주신 분. 기본 모드 네트워크에서 현실 신호에 이르기까지 인간 뇌의 경이로움을 풀어내는 수많은 익명의 연구자들께 감사드린다. 그분들의 희생과 끝없는 호기심이 오늘 우리가 기술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것을 날개로 삼아 더 높이 날 수 있게 하였다. 그분들의 업적은 과학 유산일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인간의 품위와 지혜를 밝히는 등대이다. 영원히 존경받으실 것이다.